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고 우리의 인류들은 식물과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식물을 먹으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지식이 쌓여왔던 거죠. 또한 어떤 증상에는 특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식도 함께 축적되었습니다. 최근에 의학과 과학이 모두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과연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많은 음식들과 식물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확인되었고,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수면에 도움인 음식과 그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어둠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입니다. 수면과 각성주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은 잠자는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에 분비가 시작되어서 잠잘 때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7시간 동안 분비가 되어서 우리는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송과체에서 다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즉 생체시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만 전환되고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완전히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체시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만 만들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 우리 몸에 가득 차서 우리는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고, 멜라토닌은 분비가 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졸음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되어서 생체시계가 꺼지게 되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생성되게 되어서 우리는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잠자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평소에 자주 드신다면 밤에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립토판은 견과류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많이 먹는 아몬드나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와 같은 견과류를 말하는 겁니다. 견과류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신체 긴장을 풀어주는 여러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면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다면 잠자기 2-3시간 전에 소량을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너 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립토판은 이러한 견과류 외에도 우유나 달걀, 돼지고기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숙면을 위해서 우유를 마실 때는 잠자기 2-3시간 전에 반잔 정도를 중탕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우유를 자주 드시거나 밤에 드신다면 이러한 위장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가 우유를 드신다면 더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를 볶으면 기름이 생기는데 이것을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엿기름이 바로 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엿기름을 우유에 섞어 드시게 되면 트립토판의 함량을 높여서 보다 멜라토닌을 많이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우유 외에도 달걀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달걀은 포만감은 높고 열량은 낮은 고단백질 식품입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출출할 때 다른 야식 대신에 달걀 한두 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식으로 먹을 때는 프라이드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먹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생후 5-6개월에 분비가 시작되어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점차 감소되어서 55세가 되면 청소년기에 비해서 50%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70세가 되면 30%밖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주고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나 면역력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트립토판을 자주 드셔서 멜라토닌을 생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에 이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뼈 튼튼하게 해주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조절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편두통을 완화하는 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눈꺼풀 떨림이나 근육 경련이 있는 경우에도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복용하시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불안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도 이완되고 불안감이 떨어지니 긴장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국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불면증 노인 환자에서 8주 동안 매일매일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했더니 더 빨리 잠에 들고 더 오래 잠을 자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시금치와 근대와 같은 녹색 채소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요구르트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두부나 두유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이나 음식 그리고 통곡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대개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마그네슘은 300에서 400mg 매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경우에 설사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정량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가 자주 마실 수 있는 허브차가 있습니다. 몸의 이완을 유도하고 피로를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허브차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모마일입니다. 카페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 중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나 노인들이 캐모마일 차를 매일 마셨더니 우울 증상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차로는 라벤더를 들 수 있습니다. 라벤더를 에센셜 오일로 침실주에 놓고 향을 맡으면 피로회복과 심신의 안정을 일으켜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는 차나 오일 형태로 섭취해도 수면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중간에 깨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 또는 감귤향이 나는 허브인 레몬밤을 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레몬밤은 항염증 작용과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서양에서는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레몬밤은 진정작용과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서 불안과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불안이 높을 때 마시면 취침 전에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보다 쉽게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모두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잠을 깊이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허브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꿀잠몰에서도 질 좋은 캐모마일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브차 외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추차, 국화차가 대표적입니다. 대추차는 천연 수면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당 성분과 비타민 A, 비타민 B가 많아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계피를 함께 넣어서 마시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화차도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차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수축하기 때문에 방광에 물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밤에 이러한 차를 많이 드실 경우에 야간용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도리어 나빠질 수 있으니 저녁 식사 후에 한두 잔만 타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들 알고 계시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기억력 증진, 운동력을 높이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수면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30분 후에 혈액으로 흡수되고 순환되며 약 1시간 후에 혈중의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간에서 대사돼서 서서히 혈중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섭취한 후에 6시간이 되어야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하루가 지나야 완전히 체내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후 2시까지만 커피를 마셔야 야간에 혈중 농도가 낮아져서 수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신체를 너무 빠르게 흥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빨리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아침부터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고 근육과 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불안과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아침에 기상한 후에 커피는 3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에도 커피의 3분의 1의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지만 뇌를 흥분시키는 다른 물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다크 초콜릿이 항산화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져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많이 드시는데요.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아침에 조금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음식으로 토마토를 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가가 들어있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도 많이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시는 경우에 속쓰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낮이나 오전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밤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나 간장, 적포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급적 저녁에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하나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그러한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매운 음식을 먹어서 열이 나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잠들기도 어렵고 어렵게 잠들어도 깊은 잠을 적게 자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맵고 짠 음식을 적게 드셔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저녁에 먹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샐러리나 브로콜리, 감귤류는 수분 함량이 높거나 그 자체가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밤에 드시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이나 낮에 이런 음식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저녁 때는 가급적 최소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